아침부터 내린 비로 운치가 더해진 초여름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서 찾아간 곳은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에 자리한 신광사입니다. 신광사 회주 오심스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산속에 사찰이 많이 있는데 예. 이 들판 한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평안하고 힐링을 받는 느낌이거든요. 예, 여기가 이제 일명 그걸 덜사라 그럽니다. 네. 덜에 있다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또 이거 노스님께서 이렇게 뭐 저한테 몸이 아프신 분이 이제 기정을 하셔가지고 통사 말사로 넣고요. 대한불교 조계종 15교구 말사 신광사입니다. 예, 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넉넉한 품을 자랑하는 고원산 끝자락. 풍요롭고 평화로운 진해마을에 자리한 신광사는 1976년 월암당 순흥스님께서 창건하신 사찰입니다. 순흥스님은 통도사에서 태어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셨고 평생을 수행과 전법에 매진하신 선사셨다고 합니다. 2006년 10월 신광사를 오심스님에게 맡긴 뒤 홀연히 원적에 드셨고 이후 오심스님은 신광사를 대중교화를 위한 전법과 나눔의 도량으로 가꿔오고 계십니다. 제가 스님을 뵈러 오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깜짝 놀랐던 게 이 출가하신 지 반세기가 지나셨더라고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동안이시거든요. 출가를 몇 살 때 하신 건가요? 5살 때 절에 왔습니다. 아, 5살 때요. 어떤 인연으로 5살 때 출가를 하게 되셨을까요? 뭐 절에서 이제 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모든 게 다 인연이라 그러죠. 인연의 법에 의해서 오게 된 건데요. 절에 와 보니까 우리 설악산에 뭐 오세암 전설도 있고 오세라는 그런 나이가 굉장히 좀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젖도 다 떼고 이제 뛰어 다닐 때 활동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절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절에 온 거는 뭐 인연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생의 인연. 아, 전생의 인연. 네. 구화스님께서는 은사스님의 은사스님, 그러니까 세속으로 치면 할아버지 스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 통도사에서 월화스님의 은사이신 구화스님의 후신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제가 만든 말도 아니고요. 예, 절에 와서 보니까 뭐 후신이다 이라는데 이제 그걸 한문으로 하면 이제 환생이 되는 거죠. 네. 예, 이제 구화스님의 환생이다. 이제 뭐 티베트 불교에서는 림포체라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제 커서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환생 제도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말씀을 왜 했냐 그러면은 구화스님이 이제 그 입적하시면서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윤시성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셨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8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는 고아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군대 갈 때 보니까 제가 8남매 막내고 그래서 이제 형제님들 다 첫 휴가 나와가지고 형제님 다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까 굉장히 늦둥이입니다, 제가. 네. 우리 아버지가 55살에 저를 낳았대요. 아, 정말 늦둥이시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99에 돌아가셨는데 월봉사 주지할 때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아주 복이 많으신 아버님 같아요, 아버님이.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 스님께서 울산에 오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경찰 출신입니다. 네. 출신인데 이제 경비원을 하셨는데 이제 이제 밖에서 뛰어노는 걸 보시면서 저를 달라고 그랬대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나이가 좀 아직 뭐 어리니까 몇 년 더 있다 보내야 되겠다 이래서 한 2년인가 있다가 1년인가 2년인가 있다 이렇게 절로 보냈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좀 안 됐던지
선덕화 부사님이라고 이제 그 통도사 밑에 신평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이제 조금 맡겼더만은 계속 울더랍니다. 예, 울고 이제 머리를 깎아 놓으니까 그래서 울고 이제 깎아 놓고 울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절로 데리고 가니까 스님이 그 머리를 보더만은 참 두상 이쁘게 생겼는가요? 네. 예, 이렇게 머리가 참 잘생겼다고 이러시면서 하니까 안 울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절에서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절밥 축내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무리 큰 스님의 청이라고 해도 아버님께서 그 늦둥이를 귀한 막내 아들을 선뜻 맡기기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뭐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많으니까 예, 아이고 좀 절에 달라 그러니까 아이고 잘 됐다 싶었겠죠. 그러셨을까요? 부모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머님 얼굴을 모릅니다, 제가. 예,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대요. 그러셔가지고 얼굴을 모르고 뭐 사진도 이제 오니까 나이 들으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사진도 없고 그래서 어머님 얼굴을 모르고 추가했는데 제가 어머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뭐 TV나 뭐 이렇게 나면 울컥울컥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시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를 썼었어요. 아버님이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절에서 잘 살 수 있었고 어머님 얼굴을 몰랐기 때문에 수행자로 잘 살 수 있었다. 부모님 참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짠해져 오네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오심 스님은 1972년 영축 총림 통도사에서 월화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하셨고요. 중앙승가대학교에서 학부를,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구화 스님에 대한 첫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포교국장, 기획실장, 문화부장, 제16대 중앙총회 차석 부의장, 불교중앙박물관장, 불교신문 주관과 같은 종단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현재 제18대 중앙총회 의원과 중앙총회 총무분과 위원장, 조계종 종립학교 관리위원장 소임을 맡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어린 나이였어서 더 부모님이 보고 싶고 또 가족들이 생각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요? 생각나죠. 나고 이제 어릴 때 이제 그 친구들 집에 한 번씩 놀러 가거든요. 친한 친구가 한 3명 있었어요. 있으면 이제 지금도 뭐 경찰대에 있는 친구도 있고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한 3명 있는데 우리 절에 자주 놀러 왔어요. 놀러 오면 이제 뭐 과일 실컷 먹고 절에 이제 재밌게 놀고 오고 이제 가고. 근데 저는 이제 집에 이제 가면은 자기들이 이제 좀 뭐 절에서 못 먹는 음식들 한 번씩 해주고 그러는데 가서 이제 엄마 아빠 하는 그 소리가 또 외계인이 부르는 그런 외계인 단어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겨내고 살으라고 이제 엄청 혼나기도 하고, 뭐 밖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신도집에 한번 갔었는데 갔다 와가지고 멍하게 서산 보고 앉아 있으니까 스님이 막 기싸대기를 한 대 때리더라고요. 이놈 새끼 정신 차리라고. 그때 정신 부쩍 나더라고요. 이렇게 4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사형 스님이 안 있으면은 아마 가방 썰고 사들고 도망갔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스님께서 부모님들을 바라보는 감정이 어떠셨는지 또 그런 힘든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마음가짐 같은 게 궁금하거든요. 부모님이라는 이제 그런 단어 이제 이게 너무 감정이 누그란데 어머님이라는 단어는 항상 가슴에 이제 밖에서 나와 보니까 이제 그런 뭐 어버이날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님도 막 원망스러웠죠. 왜 저를 어릴 때 데리고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
밖에 가면은 그렇게 엄마 아빠라는 그런 단어가 외계인의 하는 말처럼 들리듯이 저는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밖의 삶이 달랐잖아,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어느 스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서가모니를 아버지처럼, 간수행 부사님을 어머니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울기도 많이 울었죠.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것이 살아난 것이 이제 우리 절집의 생활이었고, 뭐 친구들도 많이 나가고 동기들 많이 나가고 그랬지만은 절집이 좋아서 아직도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5살 어린 나이에 가족을 떠나온 오심스님. 얼굴도 모르는 어머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은 오히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는 근원적인 힘이 되어주었답니다. 같이 출가했던 나이 많은 도반들 상당수가 저를 떠났지만 오심스님만큼은 50년 넘게 출가 수행자의 길을 지켜오고 계신데요. 스님의 소중한 추억들이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럼 5살 때 출가하시고 또 중학교 1학년 때 계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통도사에서 생활하시면서 학교에 다니셨을 것 같은데 그럼 학교 갈 땐 교복을 입고 절에서는 승복을 입고 그러셨겠어요? 제가 옷이 2벌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때 일화 기억에 남는 거라든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중학교 때는 이제 3년 동안 이제 학교 갈 때는 교복 입고 다니고, 이제 절에 오면은 또 승복 입고, 이제 선생님들 이제 또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기억 남는 게 이제 애들은 이제 학교 가면 이제 중세기라고 놀려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이틀에 한 번씩 싸움하고, 고등학교 때는 3일에 한 번씩 싸움하고, 그래서 이제 절에 다니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제 교실에 가서 꿀 앉아 있으면은, 아유, 스님 또 오셨습니까? 들어가세요. 이러면 올려보내고, 했던 그런 이제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고등학교 때 올라가니까 이제 두발 자유로가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 스님께서, 머리 빡빡하고 다니면은 놀림 받는다고, 이러면서, 이제 옷을 그냥 입고 다니라고 그래서, 제가 별명이 청바지 윤이었습니다. 3년 내내 이제 밑에는 청바지 입고, 위에는 이제 여름에는 반팔, 이제 겨울에는 이제 파카 입고 이렇게 다 허락을 하셔가지고 다니고, 절에 오면은 이제 또, 절복 입고, 또 주린이 입고, 이제 또 이제 스님들 심부름하고. 그러면 오심이란 법명도 은사 스님께서 지어주신 거겠네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구하스님 후신으로 왔다고 오심이라고 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법명 하문으로 하면은 깨달을 오자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을 깨달으라. 그러면 깨친 마음이 된다. 이제 마음을 깨닫는 이가 노력하는 네가 수행자고 깨달은 마음이 바로 부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어라, 완전 깨달으라 하는 마음으로 스님께서 그렇게 오심이라고 지어주는데 요새는 뭐 운동할 때 자꾸 심판 잘못 보는 거 오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도반 스님들 놀리고 그럽니다. 아, 그 오심이 아니라 깨달으라는 마음. 그렇죠. 마음을 깨달으면 깨달은 마음이 된다. 네. 특별히 강조하시는 말씀이 또 따로 있으셨나요? 스님께서 이제 하신 가르침 중에서 이제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언제 할 일이면 지금 하고, 누구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자. 그 말씀을 그러니까 솔선수범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다음에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된다. 스님께서는 이제 하신 말씀이 자주 하신 말씀이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시면은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그럼 알아서 하라고라는 이제 충청도 부엽 분이신데요,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하라고라는 것은 책임감을 주신 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못 쓴다고 이러는데 이제 하면은 안 되고요. 네, 제일 이제 무서운 말이 나가라고 보내라고. 그러면 이제 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스님 책을 보니까 수자 스님들이 무슨 사고를 쳤는가 봐요. 선방에서. 그러니까 수자도 다 나가라고요. 그랬는데 수자 스님들 너무 놀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단체로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도리를 공부하는 수자들이 예? 나가란다고 나가냐고 그 나가면 그게 수자냐고 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스님께서 보통 스님을 이제 뭐 존경하는 분도 계시고 뭐 같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도 스님은 항상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예, 대상이고 항상 솔선수범하셨고 이제 항상 그 손에 연장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큰 장대기에 이렇게 쪼매나 쇠 붙인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돌을 다니면서 풀 같은 거 다 혼자 하시고 웬만한 그런 뭐 목공이 이런 거는 스님 다 하시고 설거지도 직접 다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2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저녁 8시 딱 주무십니다.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예불 하시고 이제 붓글씨를 쓰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스님 붓글씨 옛날 사람들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님 글씨 하나 써주십시오 하면은 예? 너무 힘든 거는 모르고 예? 자꾸 받아오느냐고 한번 뭐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막 담도 오시고 하시고 붓글씨 쓰는 게 뭐 저도 한번 써보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항상 외유내강의 그런 어르신이었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멋있고 이렇게 좀 하시면서도 보면은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좀 닮으신 것 같아요. 그렇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께서도 보면 굉장히 구대 종정까지 하셨으니까 복덕과 법력이 어마무시하셨죠. 네. 그래서 스님의 그런 모습이 정말 하나하나가 흠잡을 데 없는 그러신 분이고 정화할 때도 이제 가장 젊은 나이에 그래 하셨던 그런 모습이고요. 하셔서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일화가 이제 동국대를 이사장을 하셨을 때 인부들이 자꾸 속이고 그런다 그러니까 벽돌이 들어왔대요. 벽돌 하나하나를 다 세우셨답니다. 예, 그런 일화도 있으시고 그래서 행정이면 행정, 이제 선이면 선, 뭐 포교면 포교, 못하시는 게 없었던 그런 어른이셨습니다. 네. 예. 출가하신 지 50년이 넘으셨는데 어떨 때 은사 스님이 생각나고 그립고 그러신가요? 지금도 이제 우리 거실에 스님 사진, 큰 사진 걸어놓고 다녀오면 이제 스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항상 이제 제 곁에 있는 것 같아요. 멀리는 같지 않고 또 부처님 모시고 있으니까 이제 또 부처님 또 스승님이시고 큰 스님 또 스승님이시고 근데 50년 세월이 잠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법인을 조금 고쳐가지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생무상, 재행무상, 일체계고 열반적정. 이렇게 이제 저는 삼법인을 고쳐서 하는데 인생이 항상함이 없고 물질이 항상함이 없고 일체가 고통이다. 그것을 바로 하면 열반이다. 인생은 잠시잖아, 그죠? 잠시 가는 모습에서 스님 갔을 때 저는 9시간 동안 울었어요. 네. 2시부터 밤 9시까지 이제 6시간 동안 뭐 눈물이 계속 흘렀는데 그렇게 항상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스님의 그런 명성에 누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어차피 어릴 때 출가해가지고 남들보다 절밥 많이 먹었으니까 절밥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이제 죽을 저는 상자들한테 그랬습니다. 난 죽을 때 선방에서 앉아서 죽을 거니까 내 가진 거 반은 가진 것도 없지만은 너 나눠 쓰고 반은 영축문화재단이라고 스님 선양 사업하는 구화 스님과 이제 우리 은사 스님 그 선양 사업하는 단체가 있어요. 재단이 있는데 영축문화재단에 넣어라 이렇게 그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자들이 뭐라냐면은 저희들 안 할 테니까 스님 다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영축문화재단에 다 넣자.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저를 어릴 때 이제 뭐 그냥 녹말따나 뭐 이제 뭐 그냥 쪼매난 몸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느낌인데 저희들은 원래 또 무소유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따르고 은사스님 가르침 열심히 따라서 수행 잘하다가 가면은 중도로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은사 스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옛날 5살 아이의 울음을 뚝 그치게 해주셨던 은사 월화 스님. 스님께선 때론 엄하게, 때론 자애롭게 살뜰한 보살핌으로 제자를 돌봐주셨는데요.
그 크신 사랑을 알기에 은사 스님 떠나시던 날 오심 스님도 몇 시간이고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슬퍼하셨던 거겠죠. 이제는 스승의 뒤를 이어 종단을 이끌고 후학을 지도하고 있는 스님의 모습을 보신다면 월화 스님께서도 무척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출가를 해서 누군가 오심 스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면 기꺼이 받아주실 건지요? 제가 이제 상자가 6명이거든요. 네. 예, 6명인데 이제 한 명 있다가 또 2년 안 돼가 나간 사람도 있고 이제 6명인데 다 2년 따라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것도요. 네. 뭐 한 명마다 다 사인이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제가 좋아서 이 방송을 보고 좋아서 출가하겠다 그러면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인데요. 스님께 출가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리듯이 출가는 인연법이다. 인연법이 이제 오늘 연기법이잖아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고 하는 이제 연기법. 우리가 또 연기법을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아궁이에 불을 떼야지 굴뚝에 연기가 난다. 아궁이에 불을 뗀다는 인이 있기 때문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과가 있듯이 결과가 있듯이 우리는 결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생에 다 인연이 있기 때문에 출가하는 건데 인연 안 되면 출가도 못 해요. 네. 들어왔다가도 인연이 안 되면 이따가도 나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이 네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게 있다. 좋은 게 있다. 뭐냐? 골동품, 친구, 술, 스님. 스님은 오래되면 큰 스님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뭐 60세 되면 은퇴를 해야 되지만은 스님들은 나이 들수록 더 큰 스님 칭호를 받으니까 그만큼 또 수행을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라는 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은 삶을 전체적으로 삶에 봤을 때는 이 출가의 삶, 스님의 삶은 엄청나고 대단하고 재밌고 신기하고 멋있는 일이다. 대자유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은사 스님의 뜻을 받들며 대자유인의 길을 걷고 있는 신광사 회주 오심 스님의 포교와 전법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나보겠습니다.